자, 이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안 오신 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첫날이네요. 그쵸? 예. 제가 원래 이제 수업할 때 표정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짓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안 보여. 그래서 최대한 눈을 좀 더 많이 쓸 테니까 눈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웃고 있구나, 울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오늘 첫날이고 인사관리 개강날입니다. 그쵸? 예, 같이 인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 아시겠지만 우리 내일 모레 사실은 그 결과 발표가 나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일부는 뭐 떠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발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좀 짧게 보고 그렇게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들 우선 수업은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코로나 그것 때문에 10시 이후에 좀 수업하는 게 약간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7시에 수업을 시작하면 10시까지 딱 3시간밖에 못 하거든요. 우선 기본 3시간을 할 건데, 근데 하다 보면 이게 조금 더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강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고 대충 하고 넘어가냐? 아니요. 절대 그건 아니고 딱 그 안에 할 수 있게끔 수업을 짜서 와요. 예. 그래서 보강은 가급적 안 합니다. 그래서 보강을 안 한 대신에 조금 필요할 때는 한 30분에서 조금 길 때, 진짜 그럴 리 거의 없는데 1시간 정도 더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제 생각은 여러분만 좀 찬성해 주신다면 내일부터는 한 6시 반부터 저는 좀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예. 혹시 괜찮으세요? 예. 혹시나 좀 싫으신 분이 있다면 나중에 안 돼요? 그렇군. 이런 분이 한 분이라 계시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 예?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7시 하는 걸로 할게요. 네, 그렇게 할게요. 왜냐하면 기본 원래 7시 하는 걸로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7시 하는 걸로 하고 30분 만약에 더 하게 된다면 그때는 학원 문 걸어 잠그고 그래서 우리끼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7시 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 작년에는 그냥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연기 때부터 좀 시험을 볼까 합니다. 예, 좀 봤는데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가볍게 단답형으로 쓸 수 있게끔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연기부터 3기까지 총 4단계를 거치는 동안 여러분들이 실제로 답안을 써낼 수 있는 체력을 빌드업하는 과정을 좀 만들려고 해요. 그렇게 올해 1년 커리큘럼을 제가 좀 짰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최종 마지막에 나와 있는 문제를 딱 보고 진짜 막 써야 돼요. 논술형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 논술형을 쓸 때 사실 보면 첫 번째 개념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지금 연기 때 개념 정도는 외워서 한번 써보는 걸로. 자, 그렇게 해서 연기 때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일기 때는 한 문단 정도를 쓰게끔 만들 거예요. 즉 연기 때는 한 문장을 쓰는 거라면 그 다음에 1기부터는 문단을 쓰게 할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종류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라고 하면 그 문단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1기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 2기부터는 하프 모의고사 들어갑니다. 그러면 문장이 모이면 문단이 될 거고요. 그 문단이 모이면 이제 2기 때 하나의 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3기 때 최종 전체가 완성이 될 수 있게끔 만들 겁니다. 그 과정에서 시사적인 주제나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2, 3기 사이에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해서 완벽하게 커리를 만들어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업은 일단 7시에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 시험은 6시 반부터 보는 걸로 할게요.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좀 다채롭게 그냥 할 거고 아주 캐주얼할 거예요. 쉬워요. 예, 그냥 뭐에 대해서 한 줄 쓰시오. 이런 정도만 해서 많이 물어볼 거니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연기는 따로 채점은 할 건 없고 여러분들이 제가 답안을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건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보시면 될 거고요. 1기부터는 제가 답안 채점을 직접 할 겁니다. 1기, 2기, 3기는 전체 제가 채점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제가 직접 채점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작년에도 그랬지만 제가 직접 채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 지금 랩실에 있는 친구들이 2명 있는데 그 둘이 또 봐줘요. 그렇게 해서 총 3번 보는 걸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한 사람이 너무 나중에 배우겠지만 관대화 오류나 혹은 가혹화 오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3명이서 좀 같이 봐요. 그렇게 해서 쭉 할 거예요. 근데 메인 채점은 다 제가 직접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진행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여러분들 연기 오신 거 너무 고맙고
개인적으로는 연기부터 와서 듣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합격한 친구도 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무리 자기가 생각했을 때 지름길이라고 해도 그냥 시킨 대로 가는 게 제일 빠른 지름길이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신림동의 오랜 노하우 중에 하나가 연기부터 3기까지 총 4단계 진행하는 건데 그냥 이 커리만 쭉 따라오면 됩니다. 따라오면 되고 대신 그걸 잘 소화시켜야 돼요. 대부분은 그걸 소화를 못 시켜. 그게 들으면 이해가 되니까 오호라고 해놓고 집에 가서 복습을 안 해. 그럼 다 날아갑니다. 예. 여러분들 사실 공부라는 건 결국 최종 본인이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강사는 그 매개체 역할을 좀 합니다. 그 공부를 할 때 강사라는 존재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강사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강사는 사실 결정적 역할을 미치면서도 동시에 결정적 역할을 미치지 않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좋은 강사님, 나쁜 강사님, 저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나한테 맞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있을 뿐인데, 자, 강사님들 중에서 강의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도 있는 반면에 아닌 분들도 있긴 해요, 사실은요. 그런데 강의력이 좋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강사로서 자질이 좋다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참고로 이제, 제가 강의력이 좀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인터넷 듣는 친구들 죄송해요. 그래서 제 이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경조하다가 이제 이렇게 옮겨가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왜 그러냐? 그냥 무작정 암기를 해야 된다 생각해서 너무 부담감이 큰 거예요. 이론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제 수업을 딱 듣고 나면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되게 쉽네? 이해가 싹 됐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독이 돼. 왜? 분명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집에 와서 복습을 안 해요. 왜? 내가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니까 다 안다고 생각해. 엄청난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해하는 것과 아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해는 아는 거에 있어서 첫 출발점일 뿐인 거지 절대 그걸 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 수업의 가장 큰 제가 좀 뭐라 그러죠? 경계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수업을 듣고 나면 와, 저 이해 다 되네. 그러면 난 다 알았다 생각해요. 그런데 암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해를 한 상태에서 집에 가서 복습을 해서 여러분의 걸로 지식으로 넣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절대 제 수업을 듣고 이해됐다 그래서 집에 가서 나 오늘은 맥주 한잔 해야지. 안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결국 최종 마지막 암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강의력이 안 좋은 강사님이라고 해도 본인이 열심히만 하면 사실 그분의 강의력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힘으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집에 가서 그날 한 거는 그날 복습을 좀 해주세요. 제가 많이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꼭 해달라는 것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만 해줘도 사실 연기는 엄청난 성공이에요. 네, 아시겠죠? 기다렸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 꼭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진행해 볼게요. 오늘 이쪽으로 와서 한번 해볼까? 자, 왔나요? 그렇죠. 보이죠? 오케이. 그래요. 열심히 PPT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올해는 제가 원래 이제 작년까지 주로 판서 위주로 수업을 했어요. 물론 올해도 판서 위주로 수업을 할 겁니다. 메인은 다 판서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이는 판서로 갈 건데, 제가 올해는 시각 자료도 좀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필요하면 좀 자료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뭐 사진도 보여보면서 양쪽을 좀 번갈아 가면서 쓸 겁니다. 주로 메인은 칠판이 될 거고, 여기는 참고하는 것들 위주로 가능할게요. 알겠죠? 자, 진행해 봅시다. 뭐 저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나중에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 공인 노문사 커리큘럼 한번 잠깐 봅시다. 뭐야 이거. 자, 여러분들 우리 공인 노문사 커리큘럼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노무사라는 거를 직업을 선택을 하신 거죠. 그렇죠? 하고 싶어서 하신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노무사라는 최종적인 그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려면 요 2단계를 거치셔야 돼요.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일단 여러분들 1차 시험 봐야 돼요. 자, 저는 어디까지나 경영학 강사이기 때문에 경영학에 한정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일단 경영학 객관식 시험을 봐요. 자, 이 경영학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그 학문들을 다 동시에 배워요. 그래서 1차 경영학을 일단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2차에서 여러분들은 경영학에 한정해서 인사관리라는 필수 과목과 그 다음에 경영조직론이라는 사실상 거의 필수 같은 이런 선택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이 2가지 커리큘럼을 진행을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 자, 그걸 지금부터 한번 쭉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저랑 한 3시간 정도 강의하겠죠. 오늘 3강 정도 진행할 건데
3강을 쫙 듣고 나면요. 아, 이 사람은 어떻게 수업한다라는 게 느낌이 확 오실 겁니다. 예, 그리고 아,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일 안 오셔도 돼요. 안 오셔도 되는데 오늘 3강만큼은 꼭 좀 듣고 가세요. 알겠죠? 혹시나 중간에 나가셔도 되는데 가급적 오늘만큼은 3강을 꼭 좀 들어주세요. 우리 인터넷 듣는 친구들도 꼭 3강은 꼭 들어주세요. 알겠죠? 자, 한번 잠깐 얘기해 볼게요. 왜 인사관리가 저렇게 공인노무사가 저렇게 2단계로 거치는지 한번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경영학의 한정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경영학에서 한정에서 보면요. 결국 인사랑 경영조직론이라는 걸 공부할 거예요. 그렇죠? 자, 혹시나 지금 유예된 친구들도 있다면 혹은 올해 한 번 더 하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우리 첫날이니까 아예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처음 출발한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한번 진행해 봅시다. 알겠죠? 제가 이거는 원래 1차 때 한번 했던 건데 그래도 한번 들어주세요. 알겠죠? 오늘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 생각을 하고 자, 한번 지금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들 결국은 인사관리랑 경영조직론은 큰 틀에서는 경영학이라는 학문의 세부 주제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말이 있는데요. 경영학의 8대 주제라고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제가 만든 건데 경영학의 8대 주제라는 게 이 8가지를 말을 해요. 그게 뭐냐? 회계, 재무관리, 경영전략, 생산운영관리, 마케팅, 인적자원관리, 경영조직론, 그리고 나머지 경영학의 기타 주제, 그걸 저는 일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저 8가지가 경영학의 8대 주제라고 제가 자주 명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영학이라는 학문은 왜 탄생했는가? 그것부터 잠깐 생각해 볼게요. 경영학이라는 학문은 왜 탄생했나? 그건 바로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그냥 짜집게 해서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 경영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게요. 첫 번째, 도대체 기업 경영은 왜 하는가? 결국 기업의 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질문일 것 같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뭡니까?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뭐예요? 기업이에요. 그렇죠? 얘네들은 왜 존재하는가? 이것부터 한번 봅시다. 그렇죠? 네. 자, 경영의 목표, 기업 경영의 목표는요. 다양합니다. 사실 경영학과 교수님들 책을 보면요. 기업 경영은 왜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답을 내고 있는데 사실 그 답을 한번 이렇게 뭉뚱그려 보면요. 가장 제1의 답이 뭐냐? 바로 기업은 돈 때문에 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윤 극대화가 제1의 기업 경영의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요. 됐죠? 삼성전자, 여러분 왜 있습니까? 그렇죠.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전자 왜 있어요? 라고 하면요. 국가에 이바지하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기업이, 그 고용을 창출하면서, 예, 그러면서 정도 경영을 하기 위해서 이러는데, 아니죠. 그거 왜 합니까? 돈 때문에 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삼성전자에 우리 유명하신 우리 제 드래곤 형님께서 그렇죠? 그분이 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합니까? 그 돈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기업 경영의 제1의 목표는 뭡니까? 이윤 극대화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다음 두 번째.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어떤 일정한 조건이 만약에 충족이 되면요. 이윤 극대화라는 기업 경영의 목표는 동시에 주주 가치를 극대화한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나중에 어디다 쓰시면 되냐면 잠깐 요 이야기 안 했네. 잠시만 책 잠깐만 좀 빌려주실까요? 그것도 좀 빌려주실까요? 제가 책이 없어서. 네. 자, 여러분들 우리 연기에 요 책이 있죠. 요 책이랑 그 다음에 요 책을 쓸 겁니다. 그렇죠? 예, 목침 같은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얇은 거 하나 있는데 자, 연기 때 주 교재가 되는 건 요 강의 노트예요. 예, 강의 노트. 요걸로 하시면 되고요. 요 강의 노트에 첫 장을 넘기시면 여러분들 여기 인사노무관리 정석 강의 노트라고 있는 데 있잖아요. 요 왼 오른쪽에 보면 빈 페이지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에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기업 경영 목표에 대한 이걸 나중에 적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요게 주 교재예요. 요게 주 교재고 그리고 나중에 요건 제가 숙제로 나중에 드릴 거예요. 대신에 이건 언제 주 교재가 되냐면 1기 때 주 교재가 돼요. 알겠죠? 네,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자, 그래서 기업 경영의 목표는 이윤 극대화가 목표고 일정 조건이 주어지면 주주 가치 극대화랑 동일한 말이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 세 번째. 기업 경영의 목표는요. 역시나 어떤 특정한 조건이 주어지면 세 번째. 요 말은 기업 가치 극대화랑 동일한 말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됐습니까?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기업이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가, 기업이 얼마나 괜찮은가, 이걸 알려면요. 우리는 크게 그 기업의 두 가지를 알면 그 기업이 얼마나 지금 잘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잘 나가는 기업인가. 자, 그게 뭐냐? 해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TV 3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저의 가장 애청하는 3대 프로그램의 제1위는 뭐냐? 저의 마지막 꿈이자 저의 마지막 인생 버킷리스트. 예, 나는 자연인이다. 그렇죠? 저는 언젠가 꼭 자연으로 돌아갈 거예요. 예, 저의 꿈입니다. 저의 꿈. 제 1회 꿈, 제일 좋아하는 게 나는 자연인이다고, 두 번째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두 번째 좋아하는 게, 여러분도 혹시 이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극한 직업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여기 보면 굉장히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보면, 내가 정말 얼마나 편하게 일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껴요. 세 번째,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세 번째가 서민갑부를 좋아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건 서민갑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A, B. 그런데 A라는 친구가 12월 31일 날 이 친구가 얼마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가에서 봤더니요. 이 친구가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었고요. B는 100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물어볼게요. 12월 31일 날 A와 B 중에 누가 더 서민갑부라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 그러니까 저런 거 싫어요. 그렇죠? A라고 말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10억, 100억. 그러면 나중에 10억이랑 100억 중에 뭐 가지실래요? 10억? 지금 보세요. 12월 31일 날 누가 더 부자냐라고 하면요. 당연히 B가 더 훨씬 더 부자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하지만 이건 이 사람의 현재 그 재무적인 상태의 반쪽짜리만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 A는요. 사실 1월 1일 날 1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열심히 1년 동안 일을 해서 총 플러스 9억을 벌었고요. B는 원래 1월 1일 날 99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1년 동안 1억밖에 못 번 거예요. 자, 볼게요. 당연히 자산의 현재, 지금 뭐라고 했어요? 현재라고 그랬어요. 자산의 현재 상태만 봤을 때는 A보다 B가 훨씬 더 부자인 건 맞습니다. 규모 상태로서는.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의 성장 속도를 보면 A는 1년 동안 9억을 벌었는데 B는 1억밖에 못 벌었어요. 결국 이걸 기업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있다면 A 기업은 12월 31일 날 10억을 벌었고 B는 100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1년 동안의 경영 성과는 A는 9억, B는 1억을 번 거예요. 즉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걸 딱 이것만 보고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 A는 기본적으로 회사 규모는 작고 B는 규모가 크구나. 그런데 A는 성장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B는 성장의 속도가 느려서 A는 지금 스타트업이나 혹은 벤처기업 정도로 보여지고 B는 대기업 정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기업이라는 곳에 대해서 우리는 그 기업의 현재 상태와 경영 성과를 정확히 알려면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와 1년 동안이라는 기간의 경영 성과를 알아야 됩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되게 쉽죠? 어렵지 않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지금부터 왜 기업의 목표가 이윤 극대화인지, 주주가치 극대화인지, 기업가치 극대화인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만약에 이거 지금 적는 게 조금 힘드시면 안 적으셔도 돼요. 제가 끝나고 난 뒤에 역시 이거를 필기한 거를 제가 딱 캡처해서 여러분들한테 카페에다가 업로드 해드릴 겁니다. 나중에 그거 다운받아서 보셔도 돼요. 알겠죠? 자, 볼게요. 자,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일까요? 그렇죠.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회사 다니시니까 누가 제일 중요해요, 회사에서? 회장님? 큰 기업 다니시는 거 보네요. 그래요. 맞죠. 회장님이 제일 중요하죠. 맞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CEO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실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한 명 뽑으라면 사실 CEO긴 해요. 그렇죠. 자, 그다음 두 번째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 한번 뽑아보라고 하면 뭐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제 개인적으로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사람은 CFO라고 생각합니다. 최고 재무 담당자. 그렇죠? 자, 결국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은요. 회사라는 곳에 어디에 위치를 하냐? 당연히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중간에 위치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제가 생각한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사장이 높은 자리니까 위에 있고요. CEO. 그 다음에 그 밑에 재무 담당자 CFO가 요 밑에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봐봐요. 여러분들 회사라는 곳이요. 사실 사업을 영위하려면요.
자, 우리가 맨날 이런 말 하죠. 야, 땅 파서 장사하냐? 이런 말 하죠. 결국 회사라는 곳이 사업을 영위하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결국 회사 사업의 가장 첫 출발점은 뭐냐? 이 쩐을 어떻게 모으냐예요. 쩐을 어떻게 모으냐. 그렇죠? 즉 이걸 약간 유식한 말로 말하면 뭐냐?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겁니다. 그렇죠? 자, 이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늘상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최고 재무 담당자. 그렇죠? 자, 그러면 회사가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해올 때는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 남의 돈 빌려서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 돈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치킨집 하나 차린다고 해볼게. 그러면 뭡니까? 내 돈 갖고 치킨집 차릴 수도 있지만 내 돈의 일부는 돈이 없으면 은행에 대출받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맞죠? 바로 이겁니다. 뭐냐? 첫 번째, CFO는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돈을 어떻게 가져올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걸 바로 부채, 남의 돈과 자본, 내 돈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CFO는 바로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가운데 있죠. 자, 이거를 어떻게 가져오냐에 따라서 부채와 자본의 비율이 달라질 겁니다. 맞죠? 바로 이렇게 해서 CFO는 첫 번째 자본 조달을 첫 번째 해오게 됩니다. 여기 첫 번째. 맞습니까? 쩐을 어떻게 가져오는가 요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맞죠? 자, 그러면 CFO는 남의 돈과 내 돈의 비율을 어떻게 가져왔을 때 돈을 빌려올 때 가장 저렴하게 빌려올 건지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남의 돈을 빌려오게 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대표적인 부채인데 은행에서 돈 빌리면 무슨 비용이 들어가요? 이자가 들어가죠. 그렇죠?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내 돈 갖고 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없겠네요? 라고 하면요. 그런 친구는 절대 녹용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경제학적 개념이 아예 없는 거예요. 내 돈 가지고 하면 무슨 비용이 들어요? 그렇죠. 기회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돈을 썼을 때의 기회비용과 남의 돈을 빌렸을 때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떤 조합을 했을 때 가장 그 비용이 저렴할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CFO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남의 돈과 내 돈의 비율을 조정을 해서 CFO가 가장 저렴하게 자본을 조달해 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자본을 가지고 CFO는 어떻게 하냐? CFO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 자, 사장님, 이제 제가 돈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걸로 우리 회사가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돈을 올려줍니다. 그럼 CFO가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CEO는 이제 저 돈을 딱 확보가 됐죠. 저 확보된 돈을 가지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 우리 회사가 도대체 어떤 산업과 어떤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우리 회사가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CEO는 장고하게 됩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CEO는 이 돈을 가지고 우리 회사가 어느 사업에 뛰어들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CEO가 그렇게 해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뭘 하냐? 실행에 옮겨야겠죠. 그렇죠? 그럼 뭘 하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앞으로 지금은 하지 않지만 핸드폰 사업에 한번 뛰어들어 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핸드폰이라는 제품 자체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핸드폰을 만들 수 있는 땅을 사야 돼요.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그렇죠? 땅을 사요. 자, 어떻게? 땅을 일단 삽니다. 그 다음 이 땅 위에 뭐합니까? 이제 건물 지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 공장 안에다 뭐 해야 돼요? 기계 설비 놔둬야 돼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 회사가 땅을 샀고 회사가 건물을 사고 회사가 기계를 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회사가 산 이 모든 것들은 그 회사의 뭐가 돼요? 자산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결국 CFO가 자본 조달을 해서 이걸 CEO한테 넘겨주면 CEO는 그걸 통해서 뭘 하게 됩니까? 바로 투자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투자 결정의 모습이 그 회사 자산면에 탁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도 안 어렵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CEO가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을 하면 회사가 땅을 사고 건물 짓고 기계 설비를 넣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사람을 갖다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갖다 넣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세팅이 됐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공장에서 이제 제품을 생산하고 운영해야 될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이 공장에서 이제 제품을 뭐 하는 겁니까? 생산해야겠죠. 그리고 공장을 뭐 해야 됩니까? 운영해야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산 운영을 통해서 우리 최종적으로 그 공장에서 뭐가 나오냐? 바로 핸드폰이라는 제품이 딱 나오게 될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핸드폰이 나오면요. 이걸 처음에 어떻게 하냐? 바로 파는 게 아니에요. 회사 일단 창고에다가 쌓아둡니다. 그쵸?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냐? 드디어 이 제품을 판매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 우리 첫날이니까 천천히 할게요. 알겠죠? 예. 요거 다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바탕이 돼야 돼요. 지금 가장 밑바닥을 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겠죠? 예. 자, 그럼 판매를 해요. 자, 그럼 그 판매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 제일 첫 번째. 예를 들어서 갤럭시 스마트폰 한 대 가격이 100만 원인데 10대를 판매했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가 나와요? 1000만 원. 그런 걸 뭐라고 하냐? 그거를 회사에서 매출액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매출액이 나와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이 다 삼성전자 거냐?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원가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다 뭘 빼냐? 바로 매출 원가를 빼요. 자, 그렇게 빼고 나면 다 삼성전자 거냐? 아니요. 저거 하는데 여러 가지 잡비가 듭니다. 뭐냐? 판매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운송비, 그렇죠? 그 다음에 홍보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판매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서 판매 관리비, 줄여서 판관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판매 관리비를 딱 빼면요. 그럼 뭐가 나오냐? 드디어 삼성전자가 회사라는 곳을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이익이라 그래서 뭐가 나오냐? 영업 이익이라는 게 딱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영업이익이라는 게 딱 나오면 이게 이제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돈이 돼요. 요게. 근데 그럼 영업이익이 전부 다 이제 삼성전자 거냐?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뭘 빼야 되냐면요. 여기에서 이제 이 회사가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만큼 돈을 벌어들이는데 나름 기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냐? 바로 돈을 빌려준 은행. 그렇죠? 은행한테 뭐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뭘 빼냐? 바로 이자 비용을 뺍니다. 자, 그 다음 뭘 빼야 되냐? 여기서 빼고 나면 다 삼성전자 거냐? 아니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근데 굉장히 많은 걸 도와줬대. 그게 뭐냐? 도로를 깔아주고 항만을 건설해주고 치안을 해주고 국방을 해줬다라고 하네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부에서 뭘 가져갑니까? 세금.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법인세를 빼요. 이렇게 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빼면 이제 뭐가 나오냐? 보세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마지막 딱 빼면 회계에서 올해가 뭐냐면 회계에서 올해를 당기라 그래요. 당기. 그러면 올해 이 회사가 벌어들인 정말 이제 순이익이라 그래서 그걸 당기 순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마지막에 나와요. 됐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기업 경영의 목표의 제1목표가 뭐였습니까? 이윤 극대화. 나왔네. 결국 기업이란 건 어떻게 해서 이 자본 조달을 어떻게 저렴하게 해와야 이것들이 빠지는 게 싸게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본 조달을 잘 저렴하게 해와서 그걸 잘 투자를 하며 그럼 그 투자 결과 매출액은 확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결국 수익은 크게 늘리고 비용은 최대로 줄여서 결국 마지막 뭐냐? 이걸 극대화하는 게 제1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정확하게 하나 나왔네. 맞습니까? 두 번째. 그러면 이 당기 순이익은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 자, 볼게요. 이 순이익은 이제 누구 거예요? 자, 이제 줄 거 다 줬어. 그럼 이거 누구 거예요, 이제? 그렇죠. 이 기업 겁니다. 그렇죠? 자, 볼게요. 하나만 이야기해 봅시다. 주식회사 삼성전자의 주인은 누굽니까? 제드래곤 형님? 아니에요. 누구예요? 주주예요. 주주들이 낸 돈, 그 사람들이 주인인데 그들이 낸 돈이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자본. 여기 아까 제가 내 돈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당기 순이익은 어디로 흘러 들어갑니까? 그렇지. 자본에 흘러 들어가요. 이 자본 방금 누구 거라고? 주주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두 번째, 주주 가치가 극대화된다라는 게 나온 거예요. 여기가 극대화되면 자연스럽게 주주 가치도 극대화 되겠네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요. 그 다음 마지막. 자,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이 회사가 이 자산을 형성을 하려면 남의 돈과 내 돈을 빌려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회사에 땅 사고 건물 짓고 기계 넣는데 총 10억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나온 거냐? 예를 들어서 남의 돈 2억이랑 그 다음 내 돈 8억이 있어야 그래야 10억이 되는 겁니다. 제 말 맞습니까? 결국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게 당연하게 나와요. 그렇죠?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제가 최근에 집을 하나 샀는데요. 얼마 주고 샀냐? 제 집은 제 자산이죠. 제가 집을 10억 주고 샀어요. 근데 어떻게 샀냐? 내 돈 8억과 남의 돈 2억으로 산 겁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너무 당연한 공식처럼 너무 당연한데 이걸 약간 공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봐요. 여기서 한번 그대로 적어볼게. 여기다가 자산은 부채 그 다음 플러스 자본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보세요. 남한테 우리가 은행에서 빌려온 돈은 어쨌든 고정되어 있잖아. 빌려온 금액이 딱 일정하잖아요. 그쵸? 자, 그 상황에서 당기 순이익, 이익이 극대화된 게 어디로 흘러 들어갔어요? 자본에. 결국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했죠. 그러면 자본이 극대화되면 부채가 일정하다라는 가정하에서 뭐가 극대화됩니까? 자산이 극대화됩니다. 자산은 뭐예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기업 가치가 극대화되는 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바로 이게 여러분들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뭘 본 거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흔히 말하는 현대 사회에 가장 일반화된 주식회사의 1년 동안의 기업 경영 형태를 그대로 다 본 겁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많은 기업 형태가 뭐냐? 주식회사예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회사는 다 주식회사입니다. 그 주식회사가 1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업 경영을 하는 걸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다 본 거예요. 현대차도 어떻게 하냐? 똑같아요. 남의 돈과 내 돈을 가지고 자본 조달해서 그걸 CEO가 제네시스나 이런 데 투자를 합니다. 그럼 투자를 해서 제네시스를 만들죠. 그럼 판매가 되면 이렇게 쭉 해서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여기 흘러들어와서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현대자동차라는 회사의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부해야 될 1차 경영학은 바로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잘 봐요. 이제 정리할게요. 제가 왜 이 8대 경영학 주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잘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기업 경영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했냐. 여러분들 지금 여기 깔려있는 요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회계 용어들이에요. 그쵸? 여러분들 회계는요. 뭐라고 흔히들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정의하냐면 기업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혹시나 여기 지금 박사님들도 좀 많이 계신데 그 박사님들 지금 해외에서 박사학위 받으셨을 때 당연히 그 나라에 갔을 때 제일 처음 뭐 해요? 그렇죠. 랭귀지 스쿨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어쨌든 그 점수가 받아야 돼요. 왜? 목적은 토플을 100점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왜 따야 되냐면 내가 배우려는 학문을 어쨌든 언어를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언어는 모든 거를 배우는 데 있어서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선결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 기업이라는 것을 쭉 경영 활동을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근간에 깔려있는 매개체가 뭐냐? 바로 기업 경영의 언어인 회계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은 회계학이라는 것을 경영학에서 배워야 돼요. 이게 가장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회계학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그렇게 해서 기업의 언어를 배웠죠. 그럼 이제 정말로 기업 경영을 배워야 돼요. 맞죠? 자, 기업 경영의 첫 출발점이 뭐였습니까? 바로 돈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어떻게 하면 남의 돈과 내 돈의 비율을 가장 싸게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렴하게 돈을 가져올 것인가? 자본 조달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목이 바로 재무관리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지금 경영학에 제가 이 8개가 순서가 나름 이유가 있어요. 재무관리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자본 조달이 됐죠? 이걸 CEO한테 넘기면 CEO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곳에 우리가 투자를 잘했을 때 우리 회사가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영학의 세부 과목 중에 하나가 서포팅하는 그런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기업 경영 전략이에요. 바로 투자 의사결정과 관련된 전략적 투자 의사결정과 관련된 경영 전략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됐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우리 회사가 잘 성장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땅 사고, 공장 짓고, 기계 넣고, 사람 해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돌려야죠. 그렇죠? 제품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여기가 아까 네 번째, 생산 운영. 어떻게 하면 공장에서 가장 제품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생산해낼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고라는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생산 운영 관리가 경영학의 8대 주제 중에 바로 네 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게 해서 제품이 아주 고품질의 제품이 아주 효율적으로 생산이 됐어요. 자, 그렇게 나온 제품을
쌓아만 두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 내다 팔아야 돼요. 판매. 결국 5번째, 판매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바로 마케팅이라는 학문입니다. 이게 바로 경영학의 8대 주제 중에 5번째 주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결국 이 마케팅은 어떻게 하면 매출액을 가장 극대화해서 단기 순이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단기 순이익, 그 해에 그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극대화했다면 이게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 바로 주주들의 가치인 자본으로 흘러 들어가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고, 그 다음 기업 전체 가치를 극대화하는 게 바로 경영학의 일련의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사실 이게 끝이야. 그런데 여기 지금 전면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결국 기업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절대 빠지지 않는 하나의 자원이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인적 자원이에요. 결국 아무리 AI가 발달하고 빅데이터가 발달하고 자동화가 된다고 해도 결국 기업을 운영하는 거 누가 해야 됩니까?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학문인 바로 인적 자원 관리가 6번째 나오는 겁니다. 인적 자원 관리가 이게 바로 6번째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이 순서가 다 이유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개별적으로 한 명이 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너무 잘 아시게 되면 개 중에 이제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터디가 어떤 스터디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좋은 성과를 했는데 어떤 스터디는 함께 폭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 거기 스터디원들이 다 이상해서 폭망하고 너무 잘나서 잘 되냐? 아닙니다. 바로 인간은 개별적으로 떼어놨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이나 그들이 전체로 모였을 때는 그게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발행해서 엄청난 폭발적 시너지를 발휘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폭망하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개별적으로 합리적인 인간들이 모였다 그래서 전체 집단이 합리적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걸 약간 유식한 말로 구성의 역설이라고 해요. 몰라도 됩니다. 알겠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업 경영이라는, 기업 조직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개별 사람 한 명 한 명이 합리적이라고 해도 그 전체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전체를 관리하는 학문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7번째 경영 조직 그 자체를 공부하는 경영 조직론이 있어요. 결국 이것들의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여기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뭡니까? 최근에 이 기업에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급변하는 환경에서 대표적으로 IT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MIS라는 걸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우리가 상법, 세법 이런 것들도 여기 영향을 주고요. 경영학도 학문입니다. 그래서 나름 경영학의 역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지막 뭐냐? 바로 8번째 바로 경영학 기타 주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제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한번 잠깐 설명해 봅시다. 제가 아까 전에 OT를 잠깐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 나올 수 있나? 나오죠. 오케이. 자, 봐요. 우리가 공인 노무사를 합격하려면 1차에서 객관식 경영학 공부를 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1차 여러분들 당연히 선택 과목을 경제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거의 90% 이상이 경영학을 합니다. 그렇죠? 심지어 노경을 선택하는 친구도 경영학을 하죠. 그렇죠? 자, 그게 왜 그러냐? 봐요. 결국은 일단 1차 경영학에서 여러분들 시험 범위 주제는 이 8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8가지가 다 나옵니다. 정말로. 그래서 왜 이 8가지를 공부를 해야 되냐? 바로 지금 여러분 보셨네. 기업 경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로 이 8가지 학문이 유기적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맞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노무사가 되셔서 개인 노무법인을 차려서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사실 기업 조직에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들은 그 큰 기업 안에서 여러분도 결국은 하나의 부소품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사실 저도 삼성이라는 회사를 다녔을 때 저도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는 나도 사장이 한번 돼봐야지라는 생각으로 들어갔으나 한 달 만에 알았죠. 사장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삼성에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나름 나는 되게 주체적이고 내가 뭔가를 앞서서 이렇게 액티브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결국 회사라는 큰 조직 안에서 나는 하나의 그냥 작은 부소품일 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소품이 어떤 부소품은 굉장히 좀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속품도 있고, 반면에 어떤 부속품은 굉장히 좀 핵심 부품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인적 자원이 어찌 보면 그 고가를 통해서 성과를 받는 거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결국 여러분들이 노무사가 되어서 회사 안에 들어가면요, 회사라는 큰 조직 안에 한 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크게 성장을 하려면 거시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진짜 이렇게 생성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노무사 강의를 들어오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왜 노무사 시험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가부터 저는 연구했어요. 이게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노무사는 왜 존재하는가? 저는 강의를 할 때 이것부터 한 게 아니라, 이런 것부터 한 게 아니라 근원적인 질문부터 던졌거든요. 제 생각은 이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노무사가 되어서 회사 조직에 들어가나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유기적으로 짜여져 있는 곳 중에 하나의 부품입니다. 그런데 그 부품이 어쨌든 앞쪽과 뒤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여기 한 다리 건너서는 어떤 부품들이 일하는지를 거시적으로 볼 줄 안다면 상당히 일을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사실은 굉장한 인재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차 시험에서 일단 회사 전체를 한번 보라고, 그래서 경영학의 8대 과목을 보는 것 같아요. 가볍게. 네. 그럼 그다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회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이 회사의 큰 조직 안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전문 분야는 어디냐?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문 분야에 해당되는 바로 2차 시험에서 여러분들은 인사 관리와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전체에 대한 경영 조직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뭐냐? 옆으로 쫙 넓게 퍼뜨려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큰 지도를 보고 난 뒤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서야 되는 자리에서 심화 과정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 여기서 큰 그림을 보고 그 안에서 내가 속하는 곳이 여기구나. 여기에서 심화 과정으로 2차 시험을 보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 노무사 시험이 1차, 2차로 나눠진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수업 이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뭐냐? 일단 뭡니까? 가장 큰 거 봤어요. 기업 경영에 대해서. 맞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은 전체 경영학의 큰 그림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걸 보는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사에 들어와서 인사도 다시 나름의 논리 흐름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다시 쭉 봐요. 그 다음 그 논리 흐름 안에서 이제 개별 과목들의 챕터들의 그것들의 다시 흐름을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넓은 데서 점차 범위를 좁혀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개별 개념을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느 부분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방향을 잃지 않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흐름을 잘 이해하니까 아주 나중에 암기할 때도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할게요. 2차가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신림동에 전설적인 공부 방법이 있잖아요. 뭡니까? GS 연기부터 총 3기까지 4단계를 거칩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 합격 설명회 때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 자, 보세요. 결국 여러분들은 일단 경영학의 전체 그림을 한번 지금 봤고요. 이제 여기를 들어갈 건데 여기도 이제 어떻게 제가 진행을 할 거냐면 커리큘럼이 연기부터 3기까지를 이런 단계로 할 거예요. 뭐냐? 연기는 제가 왜 강의 노트를 한다고 했냐면 그 강의 노트가 인사 과목의 아주 엑기스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역대 기출 문제가 지금 강의 노트 안에서 약 한 70에서 80%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지금 유예생이라면 모르겠으나 처음 진입하는 친구들이 연기에는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것저것 다 알려줘봤자 정리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연기 때는 뭐냐? 뼈대를 세울 거예요. 그래서 인사의 중요 주제들 위주로 아주 흐름을 잘 잡아가면서 아주 핵심적인 뼈대를 만들 겁니다. 자, 그게 연기예요. 그러니까 연기는 욕심 부리지 마세요. 뼈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적당하게 암기하면 돼요. 자, 그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1기 때 이제 드디어 그 뼈대에다가 살을 붙이는 거예요. 찰흙을 막 갖다 붙여야 돼요. 그래서 보통 처음 진입하는 친구들이 이 논술형 시험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한 거부감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본서를 여러분들이 바로 답안을 쓸 수 있게끔 목차를 잡아서 써놓은 거예요. 단 그것도 논리 흐름에 맞춰서. 그래서 이제 1기 때는 그 뼈대를 기준으로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뭐 첫 번째 개념, 두 번째 목적, 세 번째 방법 이렇게 해서 적어져 있거든요. 그것들을 하나씩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일기 때 뼈대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약간 플러스 알파의 주제도 이제 일기 때는 다룰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왜? 한번 배웠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일기 때 살을 막 붙일 거예요. 그 다음 2기 때는 뭐 하냐? 자, 여러분 동상을 만들기 위해서 뼈대를 세우고 살을 붙이다 보면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머리는 좀 크고 목은 가늘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몸통은 뚱뚱해야 되고 팔도 가늘어야 됩니다. 근데 붙이다 보면 목도 이렇게 두껍게 말 때도 있고 팔도 되게 두껍게 만들 때도 있고 반면에 몸통을 작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기 때부터는 실제로 이제 쓰는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지금 굉장히 너무 투머치를 하고 있는 것은 좀 덜어내고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은 좀 채우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게 바로 2기예요. 2기 때도 1기 때 썼던 기본서를 바탕으로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2기. 마지막 3기 때는 뭐 합니까? 그렇게 이제 사람 형태가 나오면 거기다 이제 뭐 해야 돼요? 눈도 그리고, 그렇죠? 코도 그리고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마지막 응용 단계인데 그게 마지막 3기가 될 겁니다. 3기 때는 다양한 시사 주제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한번 해볼까요? 작년에 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3기 때 제가 사례형 문제도 엄청 많이 만들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경영학이라는 큰 틀을 1차에서 보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그 기업 경영에서 위치를 해야 될 여기 파트에 대해서 2차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를 어떻게 한다? 첫 번째 뼈대를 세우고 두 번째 살을 붙이고 세 번째 그걸 살짝 다듬어서 마지막 네 번째 뭡니까? 그렇죠.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 왜 하냐면 연기 때 이제 시작할 때 많은 친구들이 굉장히 의욕이 넘쳐요. 그래서 좀 더 할 거 없습니까? 이거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는데 너무 처음부터 그렇게 달리다가 오히려 쉽사리 지치는 친구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예. 작년에 저 같은 경우는 연기 때 이제 모 학생 한 명이 굉장히 의욕적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수업을 끝나고 저한테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질문을 하고 왔어요. 근데 도저히 안 돼서 옆에 앉아라 그래서 그냥 과외하듯이 1시간을 더 해줬어요. 그렇게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연기 끝나고 이제 1기가 됐는데 난 그 친구 무조건 붙을 줄 알았거든. 1기가 됐는데 이 친구가 안 와. 그래서 내가 야 무슨 일 있니? 라고 했더니 쌤 노무사 접기로 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너무 초반에 달리다가 오히려 본인 자체가 넉다운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크게 여러분들 욕심내지 마시고 연기는 뼈대만 잘 잡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그 뼈대가 뭔지도 다 이런 식으로 그려드릴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도 이런 식으로 음성으로 설명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잘 잡아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시간은 기업 경영에 대한 큰 그림을 일단 좀 그렸네요. 자, 기업 경영에 대한 첫 번째 큰 그림을 그렸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인사의 큰 그림을 그릴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기업 경영의 전체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들이 서야 되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연기 때 이거 하잖아 지금 그쵸? 이 인사에 역시 또 이런 큰 그림이 있어요. 네, 그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수업은 항상 50분 하고 한 10분 쉬고 이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만 좀 쉴게요.